지금 영국에서는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서비스 평가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보고서로 인해 영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던 이 여성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경험하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영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호손이라고 해요. 저는 영국 국회 산하 공공서비스 및 문화평가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 나라의 공공서비스와 문화 시스템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영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이해했고 저의 모국인 영국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이 시스템들을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지역 도서관부터 응급실까지 모든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정교한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정부, 병원, 심지어 가장 작은 지역 서비스조차도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은 선진국답게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문화가 제대로 자리한 최고의 본보기라고 생각하며 저만의 확고한 신념을 쌓았어요. 영국의 서비스 체계에 매료되었고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과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나라가 선진적인지 반대로 어떤 나라가 뒤처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인 로버트 싱클레어께서 저에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우리에게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평가할 생각에 설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편견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영국의 그것보다 덜 인상적이고 덜 세련되며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한국이 전쟁 후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은 저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후에 한국이 7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개발도상국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무질서한 거리, 오래된 건물, 그리고 열악한 공공서비스를 상상했죠. 모든 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에게 강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영국이 질서, 기술, 그리고 진보의 땅이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 역사책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영국의 업적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청결, 현대성, 엄격한 규칙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배웠어요. 종종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을 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이 혼란스럽고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으며 인프라가 오래되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처럼 자리 잡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주 되돌아보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도록 훈련받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단점만 찾는 데 몰두했어요. 제 교육과 전문적 배경은 저를 신중한 관찰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그 신중함이 때로는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기도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와 비교할 때 한국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 관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들을 공부했어요. 제 문서에는 숫자와 데이터가 가득했는데 첫눈에 보았을 때는 생각과 달리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온 나라가 어떻게 우리 영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한국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나라의 업적에 너무 집착해 다른 나라를 쉽게 무시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가를 함에 있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배워왔고 그 훈련들이 편견을 버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의심에도 불구하고 무역검사관으로서 제 임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어요.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한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을 과거에 머무르며 구시대적인 아이디어에 머물러 현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로 상상했어요. 동시에 제 안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있었어요. 잠시 제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짐을 챙겼어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철저하고 비판적이며 꼼꼼하게 실수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설렘과 불안이 섞인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검사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의무감을 되새기며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됐어요. 공항에 내리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청결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눈길을 돌리면 밝고 반짝이는 바다, 큰 유리창, 그리고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에게 방향을 안내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사용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 문제 없이 기계가 빠르게 스캔을 진행하기 때문에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서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시스템이 빠르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구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도 오랜 시간 품어왔던 의심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 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거리는 넓고 깔끔했어요. 길가에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양쪽에 심어진 나무들은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어요. 택시와 버스마저도 깔끔하고 일정한 배차 간격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겉모습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 전체의 모습일까? 아니면 공항 근처에만 전시용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시는 호텔리어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로비는 넓고 부드러운 색감과 편안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질서와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 놓인 신선한 꽃이 든 꽃병, 엘리베이터 방향을 안내하는 깔끔하고 단순한 표지판, 그리고 배경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감탄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전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이 맴돌았고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객실에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주변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현지 상점들, 카페들,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장들을 보았어요. 형형색색의 간판과 네온 불빛들이 모든 것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루 종일 겪은 경험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들과 새로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현대적인 공항, 깔끔한 택시 이동, 친절한 사람들, 활기찬 시장, 질서 정연한 모습, 작은 디테일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의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체험해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며 호텔로 향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갔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씻기 위해 세면실에 갔다가 반짝이는 수전을 발견했어요. 영국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할 때는 필터를 거쳐 사용하는데 필터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죠. 저는 한국의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지도 못한 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필터를 두고 온 저를 자책하며 조심스레 수전을 움직여 물을 틀었어요. 놀랍게도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수정처럼 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조명 아래에서 물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의 수돗물은 석회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필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국의 수돗물은 필터 없이도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이렇게 단순한 수돗물 한 줄기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깨부수는 작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깨끗한 수돗물은 한국이 공공서비스의 세부 사항까지도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봤어요. 상쾌하고 순수한 맛이 났으며 씁쓸하거나 화학 물질 같은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무런 체험 없이 가정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깨끗한 수돗물 하나가 어쩌면 한국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달리 최고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호텔 매니저 분을 만났어요. 공공서비스 체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호텔 측에 안내를 부탁드렸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그분은 호텔이 최고의 서비스와 위생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호텔은 객실뿐 아니라 식당, 수영장, 헬스장 등 모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분은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심지어 안전한 청소용품을 사용하는 하우스키핑 팀의 모습도 자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호텔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이 느껴졌고 전통과 현대 기술을 모두 포용하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줬어요. 호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그 광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하늘에 닿을 듯한 고층 건물, 그리고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평화로운 쉼터 같은 녹지 공간들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려왔던 무질서한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직접 경험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수돗물, 효율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호텔. 구석구석에 담긴 정성이 모두 이 나라가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배워온 세계관이 전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며칠 동안 도시와 현지 생활을 조금씩 경험했지만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노트를 손에 들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로 분주했어요. 보도는 생기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대중교통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역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명확한 표지판과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리를 잡고 기차가 선로위를 달리는 일정한 윙윙 소리를 들으며 잠시 여유를 즐겼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역에서 나가기 위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바닥에 넘어졌어요. 곧이어 역 직원분께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응급 클리닉이 마련되어 있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빠른 대응에 놀랐어요. 직원분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응급처치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은 현대적인 장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기하고 계시던 간호사분이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다행히 상처가 크지 않아 소독하고 드레싱으로 마무리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이곳의 응급대응 시스템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혼란이나 지연 없이 잘 조직된 팀이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응급대응 서비스가 느리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을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발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뜻밖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제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를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저는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던 현지 친구 지훈 씨를 만났어요. 지훈 씨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성격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해줬어요. 그 시장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가판대와 향신료 및 갓 조리된 음식의 풍부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지훈 씨께서는 각 가판대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여기 모든 상인분들이 공동체와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걸으면서 신선한 농산물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음식 판매대의 위생관리, 심지어 쓰레기가 잘 관리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그동안 상상했던 무질서한 모습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방문지는 지훈 씨가 꼭 보여주고 싶어 하던 현대적인 병원이었어요. 오랫동안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의심이 많았던 저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병원은 넓고 밝으며 깨끗한 복도와 곳곳에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첨단 기계와 최첨단 기술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친절한 간호사분이 저를 안내해주며 병원이 어떻게 현대 기술과 따뜻한 돌봄을 결합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태블릿과 효율적인 디지털 기록을 활용한 환자 접수 시스템을 시연해 주셨고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한 팀으로 신속하게 협력하여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환자의 편안함부터 첨단 의료 절차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투어를 마친 후 지훈 씨와 저는 병원 근처의 고요한 정원에 앉았어요.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과 가지치기 잘 된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그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 생기가 넘치는 활기찬 시장,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현대식 병원. 이 모든 경험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믿음들이 낡은 생각과 듣기만 한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연령을 막론한 사람들이 모여 지역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센터는 전통 한국 미술과 현대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꾸며졌어요. 저도 축제에 참여해서 전통 과자를 맛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배워봤어요. 그 경험은 따뜻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센터 내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현대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적 혁신을 같은 열정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경험들이 제 오래된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 속 세심한 배려와 전통, 현대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각 나라마다 독특한 번영의 방식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축제에서 만난 다정한 얼굴들과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헌신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 초기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반성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작은 호텔 방에 홀로 앉아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모든 경험과 기억들을 곱씹었어요. 며칠 동안 제 생각과 감정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제 오래된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 속 세심한 배려와 전통, 현대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각 나라마다 독특한 번영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년간 쌓아온 제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체계적인 공공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배려심이 더해져 더욱 깊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마신 깨끗한 수돗물,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빠른 응급대처, 첨단 기술의 병원, 정이 넘치는 시장, 정부 운영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만난 따뜻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첨단 기술과 강한 공동체 정신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 제 많은 의심들이 오랜 시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추측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서히 저는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제 옛 한국에 대한 믿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늦은 오후 같이 파견되어 각자 조사를 진행한 영국팀의 동료인 로버트 싱클레어 씨와 앨리스 톰슨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항상 냉소적이셨던 로버트 씨는 지하철 응급대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앨리스 씨는 자신이 참석했던 활기찬 지역 행사에서 원활한 진행 과정과 현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 처음엔 약간의 의심을 품고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점점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제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깨끗한 수돗물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들이 제가 한때 믿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혼란과 구시대적인 방식이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보와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말씀을 하면서 오랜 시간 쌓인 편견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어두운 방을 벗어나 밝고 맑은 날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단순한 행위가 한국의 세심한 관리와 관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을 설명했어요. 모든 가판대가 정돈된 시장, 그리고 모든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병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동안 경험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모임을 마치고 불이 은은하게 켜진 거리를 따라 호텔로 걸어갔어요. 고요한 밤에 작은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노트를 꺼내어 그날의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 초기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오직 영국식 방식만이 훌륭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훌륭함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공공서비스와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존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록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어요. 저는 마침내 제 믿음에 관한 진실을 마주했어요. 모든 옛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마지막 여정의 날, 작은 카페들과 화사한 꽃, 정원이 늘어선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전혀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수용의 감정을 경험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고 처음 품었던 한국에 관한 모든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한국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시스템이 영국에서 익숙했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강하게 믿었어요. 오직 영국식 방식만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적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은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 편견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실감했어요. 저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과거 선입견은 모두 지우고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객관적으로요. 한국의 저의 생각처럼 낙후된 서비스를 가진 나라가 아닌 놀라운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해 더욱 놀라운 효율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저는 편견을 극복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저는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변화와 수용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상 댓글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